참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 20분? 30분? 그쯤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챙기고 출발해서 용산역에 도착한 게 새벽 아침이라고 해야겠네요. 아침 6시 35분, 37분 그때쯤이었고 이제 CGV 올라가는데 이미 사람이 꽤 많아요. 용산이 원래 사람이 많은 곳이긴 한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귀멸의 칼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개봉은 그 전주에 하긴 했는데 어쨌든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도. 그리고 용산 CGV는 워낙 극장이 크다 보니까 곳곳에 영화 관련 홍보, 이벤트 하는 것들, 부스 꾸며놓은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저것 구경했고 영화 팬들은 곳곳에서 사진 찍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모노노케 힘의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원령공주라고 했죠. 그것도 재개봉을 하네요. 영상 올리는 시점에선 이미 관람하긴 했는데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영화표도 일단 수집용으로 다 인쇄를 했어요. 영화는 원데이 프리패스 최대 10매까지 예매가 가능하지만 저는 일정표가 꽉 차지 않아서 9편까지만 예매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9편을 다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빡빡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영화표를 뽑을 때는 2장, 영화 한 편인데 좌석 2개를 예매하니까 좌석별로 1개씩 인쇄를 할 건지 아니면 한 장에 인쇄를 할 건지 키오스크 기계에서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귀멸의 칼날 인기가 많아서 매점에서 귀멸의 칼날 콜라보 이벤트도 하고 있었고 여기 구석에 이벤트 부스랄까? 그런 게 있는데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다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뚜기 즉석 라면 끓여주는 그 매점을 운영하면서 오뚜기로 꾸며져 있었고요. 그리고 극장 입구에는 아이맥스 극장 바로 전에 귀멸의 칼날 관련 부스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편 관람했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꽤 많았어요. 진짜 한창 대학생 때 혹은 20대 때 20대 초반에 그때는 워낙 체력도 좋고 팔팔해서 하루에 영화 6편 7편 정도 보는 거 막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힘들긴 했는데 피곤하죠. 그게 머리도 좀 복잡하고 영화 내용도 막 섞이고 골치가 아파요. 하루에 영화를 6편 7편씩 보는 거예요. 근데 원데이 프리패스 생기고 그걸 쓰면서 10편을 다 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10편을 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다 볼 수도 없는 게 애초에 원데이 프리패스를 쓰기 전에 이미 그 전주에 웬만한 개봉 영화는 거의 다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원데이 프리패스를 쓰려면 그 전 영화를 안 봐야 돼요. 그 전주 영화를 안 봐야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다 새로 걸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안 본 영화만 예매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상영 일정표가 그렇게 쉽게 짜여지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 개인을 위해서 영화 극장 상영 시간표가 짜여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번 주에 개봉했는데 인기가 많으면 다음 주에도 당연히 계속 걸리죠. 꼭 인기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주를 선택해서 어떤 한 날짜를 선택해서 극장에 가더라도 모두 다 새로운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갔을 때도 발레리나와 스타 메이킹 센스는 이전에 본 영화인데도 그냥 상영 일정표에 넣어서 예매를 해서 관람을 했어요.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2번 볼 필요는 없는 영화이긴 했는데 스타 메이킹 센스 같은 영화는 2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 음악이 주는 힘이란 게 있어요. 확실히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원데이 프리패스 사용하면서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거 얘기를 또 하자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시간이 없고 영화 상영 시간표, 일정표를 짜다 보면 당연히 영화가 끝나자마자 10분, 15분 내에 또 다음 영화에 들어가야 돼요. 혹은 10분은커녕 한 5분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영화가 끝나자마자 이미 상영을 시작해서 바로 막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햄버거를 먹는다든가 샌드위치로 때운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를 사랑한다고는 해도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밥 먹는 것까지 걸러가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면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그런 시절도 있어요.
물론 그런 시절도 있고 그게 가능한 체력이 되는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데 이런 혜택을 쓰는 데에 대한 개선 방안, 개선의 필요성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지금 2장 남았는데 한번 예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좌석 선택하고 눌러보면 1일 예매 제한 횟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게 원데이 프리패스 영화 9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모노노케 힘의 아이맥스가 열려서 아이맥스를 예매했더니 그걸로 이제 10편을 예매한 걸로 쳐서 1일 10회 제한에 걸려서 추가 예매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9편을 예매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차피 하나는 취소했을 겁니다 아마. 어차피 심야 영화, 11시 이후 영화들은 경품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예매해놔봐야 상관없고 실적 쌓을 것도 없고. 경품 관련 얘기를 해볼까요? 이때는 요 몇 년 들어 가장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운이 좋게도 영화도 다양했고 경품도 많이 줬어요. 날짜도 잘 맞았고 이건 정말 순전히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품도 포스터, 특히 포스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안 받기도 했는데 이번엔 시간대가 운이 좋아서 포스터 많이 받았어요. 경품으로. 이런 영화 관련 경품, 기념품 받는 데 있어서는 원데이 프리패스가 좋긴 하네요. 자, 오늘 원데이 프리패스 사용해서 상당히 여러 편 관람했고 새벽 5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했고 용산에 가서 7시 아침 7시 첫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극장에서 보낸 시간만 해도 그 건물에서 보낸 시간만 해도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가 됩니다. 경품으로 포스터를 상당히 여러 개 받았어요. 그만큼 다양한 영화를 봤고요. 스탑 메이킹 센스 포스터, 귀멸의 칼날 아코디언북, 프리키 프라이데이 2 포스터, 발레리나 포스터, 어글리 시스터 포스터,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포스터 2가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8번째 영화는 첫사랑 엔딩인데 이걸 보기 시작하면 집에 못 가고 차가 끊기기 때문에 포기했고 9번째 영화인 귀멸의 칼날, 이거 역시 앞서 본 영화이기도 하고 그냥 편수 채우기 용으로 예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딱히 보진 않았습니다. 8번째, 9번째 영화는 경품 받는 것도 포기했고요. 첫사랑 엔딩은 TTT였나? 뭐 그런 게 있었고 귀멸은 앞서 받은 아코디언북, 그걸 또 받을 필요는 당연히 없었고요. 굳이 수집용 경품 때문에 극장에서 밤을 새고 싶진 않았어요. 객석에 앉아서 뭐 구석에서 자면 될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날아가 버리는 원데이 프리패스 자녀 예매인데 그냥 숫자만 채워 놓은 거였어요. 후기를 한 번 더 남겨보자면 잠도 많이 못 자고 끼니도 대충 때워야 하고 최대 10편을 볼 수 있는 혜택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정도는 하루에 6편이나 많아도 7편 정도이고 8편 이후부터는 시간 때문에 거기에 피로도 때문에라도 못 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심야, 새벽으로 넘어가는 9번째, 10번째 영화는 그냥 본다기보다는 거기에 자러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SVIP 혜택으로 원데이 프리패스 혜택이 지급되는 건데 정작 이걸 써보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몇 년간 쓰면서 이게 좋은 건가? 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10대, 20대 때 한창 팔팔할 때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즐기는 게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끼니도 대충 때우거나 거르거나 하면서도 이게 진짜 즐거운가? 한 번씩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팔팔한 체력과 열정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화 보다 보면 지칩니다. 나이 들면 지쳐요. 이전에 영화제에 다녔던 경험을 추가하자면 그 영화제가 마리끌레르 영화제였고 당시 청담 시네시티 CGV에서 했던 영화제였는데 그때는 한 6편 정도? 그 정도는 하루에 괜찮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한 10년 전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밥은 대충대충 해결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표 일정표가 바로 다음 영화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건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그런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그만큼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런 시간을 짜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 원데이 프리패스 혜택을 누구와 같이 뭐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한두 편 보고 말 것 같으면 굳이 안 보는 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게 맞고, 각자.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걸 언제까지 제가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즐겁고 행복한 혜택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관객이 편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편사항을 몇 개 지금 모아보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예매해야 하는 게 불편하고, CGV 앱과 웹에서 일정표를 보는 게 그거 자체가 이미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내가 직접 짜는 것도 불편하고요. 거기에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물리적인 시간 문제, 뭐 이거는 CGV가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영화를 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 근데 관객이 겪는 불편이긴 하니까요. 그렇다고 점심 저녁을 다 팝콘 핫도그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요즘 뭐 라면도 있고 떡볶이도 있다고는 하지만,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또 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기에는 떡볶이, 라면, 피자 어떤 걸 극장에서 팔아도 그걸로 끼니를 꼭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 10편이라고는 하는데, 어차피 10편을 서로 다른 10편을 짤 수 없는 시간표의 문제와 또 뭐 체력적인 문제, 시간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품을 여러 영화 골고루 받아서 잘 챙겨왔습니다. 집에 벽에 붙일 공간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한 15년 정도 모은 포스터가 꽤나 있어서 영화표처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수집하는 것도 일종의 재미죠. 여담으로 추가를 하자면, 제가 쓰는 갤럭시 S24 울트라 아침에 배터리 100%로 완충해서 출발을 했는데, 하루 종일 찍은 사진과 영상 때문에 그런지 귀가하는 중에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가 한 22%, 21%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극장에 오래 있을 거라면 보조 배터리를 챙겨 가거나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할 정도예요. 오늘은 좀 짐을 가볍게 다니려고 제가 충전기를 안 들고 갔더니 조금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나마 귀가해서 제가 집에서 기절해 버릴 거라서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밤 11시 반쯤이었는데 보통 잘 시간이라서 이제 머리가 잘 안 돌고, 게다가 영화를 7편을 연달아 봤더니 역시 머리가 잘 안 돌더라고요.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요. 하루 종일 극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준 원데이 프리패스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